나중에 그 특이한 진도는 한번 얘기해줘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제 상태 변화를 배웠는데 상태 변화에 우리가 봤을 때 주로 온도에 의해서 변하고 온도와 압력이 원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럼 이제 상태 변화에서 먼저 갑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우리 상태 변화를 배웠어. 이 상태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상태 변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했습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상태를 융해라고 배웠어. 융해라고 배웠는데 오늘은 열 에너지니까 고체가 액체로 융해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융의 열 흡수라고 해주시면 돼요. 용어. 그 다음에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됩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기화. 그럼 기화열 뭐라고 해주면 돼요? 흡수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그럼 얘는 이제 고기승화 안 하고 승화열을 뭐 합니까? 흡수합니다. 승화열을 흡수하니까 뭐다? 고기승화겠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럼 이제 반대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있으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있는데 기체에서 액체로 내려오고 액체에서 고체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얘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기체에서 액체로 내려오는 상태 변화, 액체에서 고체로 내려오는 상태 변화,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내려오는 상태 변화. 자, 그러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힙니다. 기체가 액체로 변합니다. 액화. 그 다음에 열을 뭐한다? 방출합니다. 그럼 액체가 고체로 물이 얼음이 되면서 은고가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그 다음 기체에서 고체. 수증기가 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성해가 생기고요. 수증기가 설이가 되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는 거에서 흡수인지 방출인지 말만 써주면 되는 게 오늘 거구나. 따라서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있어. 내가 얼음이야. 내가 녹아야 돼. 그러면 열을 흡수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열을 빼앗아야 돼.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가려면 내 주위에서 열을 빼앗아야 되니까 고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열을 빼앗기겠죠. 나는 열을 흡수해야 돼. 나는 열을 흡수하는데 주위에서 열을 빼앗아 오니까 주위의 온도는 뭐해지겠어? 낮아집니다. 따라서 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내 주변은 온도가 뭐해집니까? 낮아집니다. 그럼 열을 방출해요. 내가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그럼 내가 열을 방출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주위의 온도가 뭐 한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열을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뭐해집니까? 높아집니다. 요게 오늘 추가해준 겁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열을 방출한다는 건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이구나. 요게 오늘 하는 거에서 추가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데 고체, 액체, 기체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그러면 눈의 기화,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럼 열에너지를 흡수해주는 첫 번째, 열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입자 운동이 뭐해집니까? 하고 물어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럼 이제 입자의 배열은요, 고체, 규칙적 배열, 액체, 불규칙적 배열, 기체, 매우 불규칙적 배열로 가요. 그러면 입자의 배열은 어떻습니까? 입자의 배열은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불규칙적으로 뭐합니까? 변합니다.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면 대체로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물어봐.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뭐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피입니다. 그래서 부피는 뭐합니까? 일반적으로 부피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누구? 예외. 예외만 하나 아시면 돼요. 누구다? 물이 얼음이 돼요. 물이 얼음이 되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피는 약간 감소하겠죠. 그래서 예외,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피는 감소합니다. 아주 약간 감소해요.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뭐 봐주시면서 다섯 번째.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은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고 부피는 대체로 증가하는 열에너지 흡수가 일어납니다 했을 때 이렇게 되면서 분자 사이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즉 입자 사이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끌어당기는 힘은 뭐해지겠습니까? 약해집니다. 서로 입자와 입자 사이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집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바뀌어줍니다 하고 봐주시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고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반대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입니다. 자,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의 변화는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기고승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반대로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액체로 오고 액체가 고체로 가니까 입자 운동은 느려집니다 보다는 시험 문제에 둔해집니다가 많이 나와요. 둔해집니다가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옵니다. 느려집니다보다는 둔해집니다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둔해집으로 앞에 주시고요. 입자의 배열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기체 매우 불규칙적, 액체 불규칙적, 고체 규칙적. 따라서 입자의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해갑니다.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입자 사이 거리는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그럼 부피는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부피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예외, 누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여기에서 3번, 4번의 예외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예외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5번, 입자 사이 인력은 어떻습니까? 입자 사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증가합니다. 또는 강해집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약해진다고 했으니까 강해집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비교해서 하는 거. 서로 반대가 되니까. 서로 반대가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하기 좋아요? 문제 내기 좋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물어본다? 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즉 융의 기와 고기 승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융의 기와 고기 승화가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는 뭐해집니까? 낮아집니다. 그럼 내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응고액과 기고승화가 일어날 때는 주위의 온도가 뭐해집니까? 높아집니다. 방출하면 높아지고 흡수하면 낮아지는 거야. 즉 흡혈귀처럼 주변에 피를 쫙 빨아먹으면 주위의 피가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고 열을 방출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봅시다. 융의 기와 고기 승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고 나와주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가볼게요. 대표적으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죠. 그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 이렇게 안 나오고 뭐합니까? 봄철 호수 주변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얼어있던 호수가 녹을 거야. 자, 봄이 되자 얼어있던 호수가 녹습니다. 녹아 뭐합니까? 물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봄이 돼서 얼어있던 호수가 녹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로 보시면 돼요. 녹는다. 녹을 때 주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봄이 되자 얼어있든 그럼 얼어있으니까 고체 호수가 녹을 때 액체 그럼 고체가 액체로 녹습니다. 융해열 흡수예요. 융해열 흡수니까 주변은 온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자 얼어있던 호수가 녹으면 호수 주변가에 있는 집들이나 호수 주변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호수 주변가를 거니는 사람들은 약간 뭐를 느끼겠어요? 시원함을 느껴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살짝 바꾸면 이거예요. 얼음 조각상 옆에 서 있으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얼음 조각상이니까 고체야. 얼음 조각상 있으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왜요? 이 얼음 조각상이 융해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이글루 안에서 물을 뿌리면 근함을 느낍니다. 따뜻함이 아니고 그냥 좀 덜 춥다는 거. 근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이글루 안에서 물을 뿌려. 얼음집 안에서 물을 뿌렸어요. 그럼 이제 물이 무엇을 합니까? 응고를 할까요? 이글루 안에서 물을 뿌리면 물이 무엇을 하겠어요? 응고를 하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근함을 느낀다. 응고열을 방출해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조상님들이 겨울철 과일 창고 안에 큰 물동이를 둡니다. 물통을 둔 경우 과일이 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겨울철에 옛날에 냉장고 같은 거 없었으니까 겨울철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겨울철 과일 창고, 광이라든지 이런 거 안에 커다란 물통을 두면 과일이 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큰 물통이 겨울철 추우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응고열을 방출해서 열을 방출하니까 과일, 주변의 과일이 열 에너지를 얻어서 얼지 않았구나. 그 다음 캘리포니아에서 날씨가 추워지면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립니다. 자, 날이 추워지면은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 그럼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리면 오렌지 열매 밖에 물이 있겠죠? 이 물이 뭐 하겠어요? 응고열을 방출해요.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오렌지 껍질은 얼어. 물에 의해서 감사히 얼어. 오렌지 껍질은 이렇게 얼음이 얼려져 있지만 이 응고열이 껍질을 뚫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오렌지 열매는 얼지 않아서 나중에 오렌지 열매를 까서 주스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응고열 방출. 그 다음에 이누이트들이 이걸 안에서 하는 것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응고열을 방출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훈함을 느끼고 주변의 온도가 아주 따뜻하지는 않겠지. 우리가 바깥에 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좀 덜 추운 정도, 그 정도를 느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융해열 흡수와 응고열 방출의 예입니다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기화열 흡수하고 액화열 방출에 대해서 또 나오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더운 여름날 우리 조상님들은 마당에 물을 뿌린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물 밖으로 나오면 시원함을 느낀다. 또는 살짝 춥다고 느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알콜솜으로 피부를 소독하면, 주사 놓기 전에 알콜솜 이렇게 소독하죠? 소독하면 시원함을 느껴요. 함을 느낍니다. 자, 그럼 제가 갑니다. 더운 여름에 마당에 물을 뿌려요. 그럼 이 물이 마당에 뿌렸으니까 뭐 하겠어요? 증발하겠죠? 증발할 때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시원해집니다. 그 다음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물 밖으로 나오면 내 피부에 묻어있는 피부에 있는 물이 뭐 합니까?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 피부가 시원해집니다. 알콜솜으로 피부를 소독하면, 피부를 소독했어요. 알콜솜, 액체예요. 그럼 알콜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여름에 더우니까 못 돌아다녀요. 살수차 돌아다니죠. 한여름 11시, 12시 되면 도로에 뭐 뿌리고 지나가요. 물 뿌리고 지나가는 차 지나가면은 뭐예요? 처음에 부뜩지근하다가 좀 시원함을 느끼는 거. 그리고 버스 정류장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나오지. 밖에서 가는 안개 분사기 있죠. 가끔 물방울 같은 것이 분사되면서 얘들이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좀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시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 그래서 얘들은 기화열을 흡수해서 좀 시원함을 느끼라는 거. 그 다음에 비 오기 전 후둣지근함을 느껴요. 뭐 구름이 시고 먹구름이 있는데 비가 오기 전에 막 날씨가 후둣지근 끈적끈적해요. 그럼 비 오기 전에 후둣지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 오기 전에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가 무엇으로 맺히겠어요? 물방울로 맺혀요. 물방울로 맺혀야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방출한다?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무엇을 느낍니까? 비가 오기 전에 끈적끈적 후둣지근 빨리 비라도 한 줄기 내렸으면 좋겠다. 아우 너무 끈적거리고 덥다. 이게 바로 액화열 방출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액화열 방출뿐만 아니라 승화열 흡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아이스크림 케이크. 포장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줍니다. 가는데 몇 분 걸려요? 하고 물어보면 한 30분 걸려요. 이러면 드라이 아이스 좀 많이 넣어주고 한 10분 걸려요. 이러면 한 개 정도 넣어줘요.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는 거. 그 다음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옷장 속에 좀약이라고 하는 나프탈린을 넣어줍니다. 여기가 점점 뭐해지니까 작아집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눈 내리는 날에는 겨울날은 뭐하다? 상대적으로 포근합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밖에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줍니다. 그럼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야. 그럼 얘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열을 흡수합니다. 그럼 얘가 승화열을 누구한테서? 아이스크림 케이크한테서. 아이스크림 케이크한테서 내가 열을 빼앗아 오니까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열을 빼앗겨서 녹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옷장 속의 나프탈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럼 나프탈렌 고체가 기체로 승화열을 흡수합니다. 승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옷장 속의 나프탈렌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옷 안에 그 특유의 나프탈렌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죠? 그다음 눈 내리는 겨울날 포근함을 느낍니다. 자, 눈 내리는 겨울날 포근해지는 경우는 공기 중에 있는 무엇이 수증기가 눈이라는 고체로 되면서 승화열을 뭐하기 때문에 방출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눈 내리기 전에 날씨는 포근합니다. 눈이 내릴 때는 별로 안 추워. 눈이 다 내리고 녹을 때는 뭐예요? 추워요.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한 게 낙타. 낙타를 타고 가실 때 물통을 양철통으로 만들면 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왜? 얘가 그대로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물이 막 40도, 50도 되는 화상이 걸 수 있는데 양가죽통으로 물통을 만들어. 그럼 양가죽통은 우리 피부처럼 가죽에 구멍이 있겠죠. 숨구멍이. 그 숨구멍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물이 빠져나와 기와해를 흡수하니까 양가죽 물통에 물어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 다음 옛날에 사막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항아리 2개를 준비해. 그럼 바깥쪽 항아리가 있고 안쪽 항아리가 있지. 그 틈에 모래를 넣어. 모래를 넣고 물을 부어. 그리고 그 안에다 과일을 넣어. 그러면 모래 속에 있는 물이 기화하면서 기화해를 흡수하니까 안쪽 항아리에 있는 과일이 뭐하다? 좀 시원해지라고. 그죠? 요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상태 변화를 이용한 예에 들어갑니다. 봐주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교재에 한번 적어봅시다. 77조. 77조 보시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서 이제 부분에서 적었어요. 고액기로 갈 때는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승화열 흡수, 기액고로 내려올 때는 액화열 방출, 음고열 방출, 승화열 방출. 그래서 빨간색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고요. 파란색은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위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거기 책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옆에다 땡땡해서 주위의 온도 낮아진 요거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그 네모상자 안에 있죠? 네모상자 안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옆에다가 주위의 온도 낮아짐.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옆에다가 주위의 온도 높아짐.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융의 기와 고기승화는 열 에너지 흡수라고 적어주시고 분자 운동은 발발해짐. 분자의 배열은 불규칙적으로 변화. 분자 사이 거리는 멀어짐. 인력은 약해짐. 이렇게 해주시고 음고 액화 승화는
방출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열에너지 방출.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 분자의 별은 규칙적으로 변하고 분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면서 인력은 강해짐. 그리고 거기에다 뭐만 하나 해놓으면 돼요? 예외. 요것만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쵸? 예외만 하나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쪽 봐주세요. 79쪽에 예를 먼저 설명드렸어요. 자,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데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집니다. 기화열 흡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더운 여름날 얼음 조각 근처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융해열 흡수.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면 아이스크림이 잘 녹지 않습니다. 승화열 흡수. 자, 그다음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후텁지근합니다. 왜요?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열 방출. 겨울철에 오렌지의 냉해, 오렌지가 얼어서 못 먹는 걸 막기 위해서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립니다. 응고열 방출. 이게 이누이트들이 이글루 안에서 물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눈이 올 때는 날씨가 포근합니다.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가 눈이라는 고체로 가면서 승화열 방출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알코올 솜으로 우리 피부를 소독하면 기화열 흡수로 시원함을 느끼고 양가죽 물통에 있는 물이 기화열을 흡수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땀 흘리는 거 열심히 운동해서 땀 흘리는 거 나오는 거 그다음 얼음 조각상 옆에 있는 거 나와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의 상태 변화에 따른 그래프 곡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여기까지 있는 거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81쪽 한번 펴주세요. 자, 81쪽에 1번, 2번하고 3번, 5번, 6번. 여기 3번 빼고요. 1, 2, 4, 5, 6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3번 빼고요. 3번 그래프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바쁘시면 얘기해줘요. 확인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81쪽 한번 볼게요. 1번. 액체 물질이 열 에너지를 얻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액체 물질이 열 에너지를 얻을 때는 기화열 흡수야. 기화열 흡수가 아닌 것. 자,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기화열을 흡수해도 무엇입니까? 분자의 수는 변하지 않아요. 분자 운동은 활발해지는 거 맞아요. 분자 사이 거리 멀어지고요. 인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화열을 흡수하면 분자의 배열은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1번에 틀린 거 몇 번? 5번. 자, 그다음 2번. 그림을 보시면 얘가 규칙적 배열인 고체야. 얘가 약간 불규칙적 배열인 액체야. 얘가 매우 불규칙적 배열이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한 기체입니다. 그럼 이제 갈게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C,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E,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A. 자, 그 다음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오는 P,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오는 T, 그 다음 액체에서 있을 때 기체에서 액체로 오는 F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승화열 흡수, 얘는 승화열 방출, 얘는 융해열 흡수, 얘는 응고열 방출, 그 다음 B는 기화열 흡수, 그 다음 F가 액화열 방출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써놓고 이제 문제 봅니다. A는 승화열 흡수야. 그럼 기화열 흡수에 들어갑니다. 물었으니까 1번은 2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2번은 응고열입니다. 응고열은 D로 붙여주시면 돼요. 3번 융해열은 C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다음 4번 승화열입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승화열에서는 A나 B가 돼야 돼. 그럼 여기에서 E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E는 바로 기화열 흡수입니다. 기화열입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누구입니까? 5번. 5번 액화열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가서 보시면 초콜릿이 녹아서 손에 묻었습니다. 초콜릿이 녹습니다. 융해열 흡수.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화열 흡수. 옷장 속의 나프탈렌이 점점 작아집니다. 승화열 흡수. 그럼 얘들의 공통점은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가 공통점이겠네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요. 고액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승화열 흡수. 그래서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승화열 흡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기체에서 고체입니다.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승화열 방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고 5번하고 6번을 풀면 바로 답이 나와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의 변화는요. 기열, 이은 누가 되겠어요? 지읒입니다. 그래서 답 1번.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기니 D에서 5번에 딱 1번. 자, 그 다음 6번. 기억, 니은, 딕을 리얼에 바르게 설명한 것은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립니다. 기화열 없으니까 디귿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후뜩지근합니다. 액화열 방출이죠. 그럼 여기에서 리을, 미음, 리을이니까 액화열 방출은 미음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몸에 열이 날 때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 기화열 흡수 디귿이야. 그럼 답은 3번. 자, 그 다음 이제 4번 갑니다. 이런 몸에 얼음이 녹는 호수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춥다. 융해열 흡수야. 니은
그다음 추운 겨울에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에 과일 창고에 물을 두는 것은 응고열 방출입니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출입에 대해서 문제가 좀 이해됐죠? 그죠? 그럼 제가 칠판을 잠시 지울 동안에 82쪽에 있는 7번하고 8번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를 갈게요. 우리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온도 변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온도 변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고체의 가열 곡선이 나와요. 고체를 가열해줘.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겠죠? 고체의 가열 곡선이랑 고체를 가열해줬으니까 액체가 될 것이고 액체를 가열해줬으니까 기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그럼 고체, 액체, 기체로 갈 때 얘는 융의 열을 흡수하고요. 얘는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그렇게 얘가 온도야. 얘가 시간이에요. 반응 시간. 자, 그럼 이제 내가 고체를 가열해. 고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고 또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있고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고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A, B, C, D, E, F라고 이렇게 적어. 자, 고체의 가열 곡선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고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푸실 때 딱 하나만 좀 적어줘요. 고체에서 출발해. 그럼 얘 고체야. 얘 고체야. 그럼 얘 액체가 되고 얘 액체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기체이고 기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구간 가열해준 열 에너지는 온도를 뭐 하는 데 쓰여요? 높이는 데 쓰여요. 가열해준 열 에너지로 온도를 높이는 데 쓰여요. 가열해준 열 에너지로 온도를 높이는 데 쓰여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야.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요거야. 고체에서 액체.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이 구간이 무엇입니까? 이 구간이 바로 융의 열을 흡수하는 이 구간. 융의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일정한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 나프탈렌이 녹아서 나프탈렌 액체가 되는 거, 로르산이 녹아서 로르산 액체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0도씨에서 얼음이 물로 녹아요. 그러면 1기압에서 얼음의 녹는 점은 0도씨입니다. 그러면 A라는 물질은 53도씨에서 녹아요. 따라서 녹는 점은 53도씨입니다. B라는 물질은 82도씨에서 녹아요. 그럼 녹는 점이 82도씨면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면서 융해가 일어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이 구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녹는 점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온도가 높아져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이 구간, 기화열을 흡수하는 이 구간,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이 구간이 무엇입니까? 녹는 점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에서 기화열을 흡수하는 구간, 즉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고체만 존재하는 구간은요. 고체만 존재하는 구간은 A, B 구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액체만 존재하는 구간은요. 한번 물어봐요. 액체만 존재하는 구간은 바로 C, D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만 존재하는 구간은요. 한번 물어봐. 기체만 존재하는 구간은 바로 E, F 구간입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 그럼 시험 문제 낼까 안 낼까? 안 내. 그럼 누구를 냅니까?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4번.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은요. 함께 있는 구간이 공존이겠죠? 공존하는 구간은 BC이고 이 구간은 온도가 일정해요. 자, 그러면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BC 구간은 무엇이 일정합니까? 온도가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니? 하고 물어봐. 이유는 뭐니? 왜 BC 구간은 열을 가해주는데 온도가 일정합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데 왜 BC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한 이유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합니다. 어떤 상태 변화? 고체 입자 사이 인력을 끊어서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면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뭐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봐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며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줍니까? 녹는 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D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물어봐요. 자, 이 D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니? 하고 물어봐.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봐. 똑같아요. 액체가 기체로 뭐가 일어나기 때문이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야.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똑같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온도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며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간을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니?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상태 변화는 뭐니? 입자 사이에 인력을 끊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럼 이 구간은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이 구간은 공급해준 열 에너지가 자, 이 구간은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온도를 뭐 하는 데 쓰였다?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했어요. 이 구간은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온도가 일정했어요. 그럼 문제 풀고 끝.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고체의 가열과 냉각 합성. 고체의 가열과 냉각 복선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가 온도예요. 얘가 반응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고체에서 올라가서 온도가 일정해요. 다시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떨어졌다 온도가 뭐합니까? 일정해집니다. 일정해지고 내려가요. 요렇게 되는 구간이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부대를 넣을게요. A, B, C, D, E, F, G. 이렇게. 자, 이렇게 넣을 때 고체의 가열, 올라가는 게 가열, 내려오는 게 냉각. 그러면 고체의 가열과 냉각 곡선이니까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수평 구간이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쌤, 우리는 이제 배웠어요. 고체에서 액체로 갑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융해가 일어나서 융해열을 흡수하는 구간이 있어요. 자, 그다음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서 무슨 구간이 있습니까? 응고열을 방출하는 구간이 있어요.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서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해요. 자,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서 온도가 일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줄을 끄니까 온도가 뭐예요? 같아요. 그럼 고체가 액체로 갈 때 나오는 녹는 점과 액체가 고체로 갈 때 나오는 어는 점. 어떻다? 같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어때요? 같은 물질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와. 물은 0도씨에서 얼고 얼음은 0도씨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어떻다? 같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얼음은 0도씨에서 녹고 물은 0도씨에서 언다. 자, 얼음이 0도씨에서 녹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점이야? 녹는 점. 물이 0도씨에서 언니다. 이게 어는 점. 따라서 같은 종류, 물과 얼음 같은 종류. 같은 종류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어떻다? 같다. 같은 종류의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항상 같다. 항상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의 녹는 점이 53도시면 어는 점도 53도씨. B라는 물질의 녹는 점이 82도시면 어는 점도 82도씨라 항상 어떻다? 같은 물질은 같아. 근데 다른 물질은 뭐하다? 성향이 다르겠지. 그치? 요렇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물질이 같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물어봅니다. 고체만 존재하는 구간은요. 아까 똑같아. 그럼 얘는 A, B 구간과 어디입니까? FG 구간. A, B 구간과 FG 구간은 고체만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액체만 존재하는 구간은요? 하고 물어봐요. 액체만 존재하는 구간은 CD 구간과 DE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는 기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없다. 고체의 가열과 냉각 복수에서 기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고액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은요. 아까 이 두 구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BC 구간과 누가 있다? EF 구간이 있습니다. 자, BC 구간은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봐요. 융해가 일어나는 녹는 점입니다. BC 구간은 융해가 일어나는 무슨 점이다? 녹는 점입니다. 그럼 EF 구간은요? 응고가 일어나는 어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배웠어. 녹는 점. 온도가 일정하고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태 변화.
그러면 BC 구간과 EF 구간에서 BC 구간과 EF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요? 하고 물어봐요. 이유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달라요. 얘들의 상태 변화.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상태 변화는 뭐다? 입자 사이 인력을 끊는 데 사용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깊게 들어갑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의 상태 변화는 이게 이제 시험에 고난도 문제로 나와요. 상태 변화의 원인은 바로 가해준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입자 사이 인력을 끊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상태 변화의 원인은 입자 사이 인력을 끊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어 온도가 뭐하다? 일정해요. 일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점의 상태 변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얘들은 열 에너지가 입자 사이 인력을 끊는 데 사용돼서 온도가 일정하대요. 어느 점은요? 어느 점은 입자 사이 인력을 끊는 게 아니고 입자 사이 인력이 더 강해져. 근데 왜 어느 점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 온도가 일정해 이렇게 나오면은 쉬운 문제야.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학교 선생님이 있어. 왜? 녹는 점, 끓는 점은 열 에너지가 입자 사이 인력을 끊어서 그 끊는 만큼 에너지를 사용해서 온도가 일정해. 어느 점? 끊지 않고 오히려 입자 사이 인력이 강해지는데 왜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무엇이니? 바로 응고열을 방출하는 걸 열 에너지가 공급해 줍니다. 무엇을? 응고열 방출하는 동안 응고열을 방출하는 동안 열 에너지를 보내주기 때문에 공급. 응고가 일어나면서 주변으로 열을 자꾸 내보내. 1, 2, 1, 2 내보내면 내가 계속 1, 2 공급해줘서 얘가 다 얼 때까지 계속 공급해주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죠? 응고열을 방출하는 동안 열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일정해집니다. 요게 신화 문제, 고난도 문제. 그래서 고난도 문제의 원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왜 쌤 기체의 냉각 곡선이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기체에서는 냉각 곡선을 그렸을 때 딱 하나만 나와요. 자, 갑니다. 자, 온도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기체가 있어. 액.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액, 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4개로 내려오는 걸 다 그려줄게요. 그거를 그려주고 설명을 해야 왜 이것만 나오는지 이유가 되니까 좀 더 높게 해서 얘가 온도, 얘가 가는 시간이에요. 자, 기체에서 출발합니다. 기체에서 액체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여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A, B, C, D, E, F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쓰시면 여기가 기체야. 여기도 기체야. 액체야. 액체고 고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기체에서 액체로 가면 액화열 방출이 일어나는데 이때 온도는 있다 없다? 없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뭐가 있어요?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응고열을 방출할 때 나오는 온도만 우리가 뭐라고 배운다? 어는 점이야. 그럼 우리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만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걸로 한꺼번에 설명을 하자. 그래서 요거 노는 그림이 나와준 거예요. 요것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액체, 열,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열 방출은 뭐 온도가 일정해도 얘를 부르는 이름이 없어요.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어느 점이라고 불러주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종류의 물질에서 항상 같습니다 하는 걸 설명하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요 그래프는 많이 안 나오고 요거하고 요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요까지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 한 10분 정도 쉬십시오. 자, 그럼 이거 그래프 이렇게 보는 거 하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 융해열과 기화열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예를 조금 더 보고 고체, 액체, 기체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볼게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이용해서 거꾸로 우리가 배우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무엇으로 구분한다? 녹는 점과 끓는 점으로 구분합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녹는 점, 끓는 점으로 구분해보자. 이 말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주어지는 게 무엇이 주어집니다. 실온, 상온이라는 말이 주어져. 자, 실온과 상온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실온과 상온이 보통 20에서 25도씨 사이로. 그럼 어떤 출판사는 20도씨 실온에서 또는 어떤 출판사는 25도씨 실온에서 또는 20도씨 상온에서 25도씨 상온에서 요건 출판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죠? 자, 그럼 실온 상온이 있으면 얘를 기준선을 이렇게 딱 잡아. 기준선을 딱 잡아. 그 다음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면 돼. 나 온도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 끓는 점이 낮아. 자, 봤더니 예를 들어서 녹는 점이 마이너스 120도씨인데 끓는 점이 마이너스 45도씨. 자, 그럼 이제 나보다 둘 다 작잖아, 마이너스가. 그럼 얘는 이미 녹아서 끓었겠지, 내 온도에서는. 그럼 얘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이미 녹아서 끓었으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맞죠? 그러면 내가 20도씨인데 녹는 점이 몇 도씨입니까? 하고 봤더니 10도씨래. 10도씨래. 끓는 점이 몇 도씨입니까? 하고 봤더니 97도씨래. 그럼 잘 봐. 나는 녹는 점보다는 높아. 근데 끓는 점보다는 뭐해? 낮지? 그럼 녹았는데 끓었겠어? 못 끓었겠어? 못 끓었겠지? 녹았는데 못 끓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상태가 됐다? 액체 상태가 된다. 액체 상태. 그치? 자, 그 다음 나는 20도씨야? 그런데 봤더니 녹는 점이 80도씨래. 끓는 점이 얼마인가 봤더니 230도씨래. 자,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나보다 둘 다 높아. 그럼 얘는 내 온도에서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고 그냥 있겠지. 안 녹고 그냥 있으니까 얘가 무슨 상태로 있다?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문제 풀 때 제일 쉬운 게 기준 온도가 주어져 문제에서 기준 온도보다 둘 다 낮아요, 기체. 둘 다 높아요, 고체. 그 사이에 있어요, 뭐다? 액체. 그럼 나의 온도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다 낮아요. 자, 그럼 실온은 뭐다? 문제에서 주어진 온도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둘 다 낮아요. 무슨 상태? 기체 상태. 기체 상태. 그 다음 실온이 주어졌는데 나보다 녹는 점은 낮고 끓는 점은 높아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그 다음 내가 주어졌어. 나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모두 높아요.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요렇게 나타내는 거야. 화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하는데 이렇게 나타냈어. 잘 보세요. 나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 끓는 점이 나보다 낮아. 아예 끓는 점이 나보다 낮으면 무슨 상태? 기체 상태. 이렇게.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나보다 높으면 끓는 점은 더 높겠죠. 녹는 점이 아예 나보다 높아요. 무슨 상태? 기체 상태. 끓는 점이 나보다 낮아요. 기체 상태.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가요. 액체 상태. 이렇게 주어진 화살표를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리면 어떻게 나옵니까? 물질의 세 가지 상태입니다. 해서 학교 시험에 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는가? 여기가 녹는 점, 여기가 끓는 점.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에 주는 물체가 뭐가 나와요?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있을 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하는 녹는 점 고체, 끓는 점 기체, 녹끓 액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럼 원인을 알면 이게 쉬워져. 그러니까 원인이 이거라는 거야. 원인.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온도가 주어졌어. 그거보다 녹는 점, 끓는 점 둘 다 낮아요. 기체 둘 다 높아요. 고체 사이에 있어요. 액체인데 여기를 나타낼 때 끓는 점이 나보다 낮아요. 끓는 점이 나보다 낮은 아이는 이미 기체. 녹는 점이 나보다 높으면 끓는 점 당연히 높으니까 고체. 그 사이가 액체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고체, 액체, 기체, 녹는 점, 끓는 점 나오는 거구나. 원인이 이거구나 하고만 알아두시면 문제는 술술 풀려요. 그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 그림과 이 그림만 나와 있으면 어쩌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해되겠지? 요게 왜 나왔는지 보기 화살표? 화살표 옆에 이렇게 있죠? 녹는 점, 끓는 점에서 고체, 액체, 기체 옆에 화살표 있는 거 보이죠? 그 화살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 번 더 이제 상태 변화가 나와죠. 상태 변화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에어컨하고 난방기에서 나죠. 바로 냉장고 또는 에어컨 또는 난방 여기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상태 변화가 이제 나와죠. 자, 냉장고 문 열면 냉장실의 온도는 뭐예요? 시원하죠. 그럼 혹시 냉장고 뒤쪽에 손 넣을 일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어떤지?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뒤쪽에 요즘은 빌트인이라서 못 넣는데 시골 같은데 이렇게 옛날 아파트 가면 벽에서 띄워놨거든? 뒤쪽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뜨뜻한 바람이 나와요. 자, 그러면 냉장고 갑니다. 자, 냉장고에서 냉동실 말고 냉장실을 한번 볼게요. 냉장실 있어요. 그럼 냉장고 안쪽이야. 냉장고 안쪽은 무엇합니까?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왜요? 액체 냉매. 냉장고 안쪽에서는 액체 냉매가 들어가서 기체 냉매가 됩니다. 액체 냉매가 기체 냉매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요.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냉장고 안쪽이 시원해집니다. 그렇다고 냉장고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우리 거실이 시원해질 일은 없어. 알겠죠? 그런데 냉장고 안에서는 기화열을 흡수해. 그럼 액체 냉매가 냉장고 안에 돌아가면서 기체가 되면서 열을 쫙 흡수해 놓으면 이제 기체가 됐는 게 다시 액체가 돼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냉장고 뒤쪽, 이건 안쪽이야. 그럼 냉장고 뒤쪽에서는 무엇이 합니까? 따뜻해요. 따뜻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덥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안쪽에서 기체 냉매가 나와. 안쪽에서 기체 냉매가 나오면 다시 뭐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 액체 냉매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 그래서 뭐가 방출돼요? 액화열이 방출됩니다. 액화열이 방출됩니다. 이게 바로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로 치면 안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기화열을 흡수하는 증발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쪽에 냉장고 뒤쪽 바깥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액체로 응축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응축기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냉장고야. 됐지? 그럼 에어컨도 우리 거실에 있는 에어컨입니다. 거실에 스탠드형이든 벽걸이형이든 에어컨이 있죠. 매립형이든 이런 거. 자, 거실에 있는 에어컨은 실내에 있지. 맞죠? 그래서 이 에어컨의 실내기는 액체 냉매가 기체 냉매. 그래서 실내기에서는 뭐가 돼요? 액체 냉매가 냉장고와 똑같아? 기체 냉매가 됩니다. 기체 냉매가 되면서 기와열을 흡수하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우리 거실이 뭐합니까?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내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물어봐요. 실내기가 바로 뭐면 돼요? 증발기면 되겠죠. 냉장고가 똑같아. 증발기면 돼요. 그럼 이 실내기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증발기예요. 증발기니까 기와열을 흡수해서 시원합니다. 기와열을 흡수하면서 차가운 바람이 나와요. 차가운 바람이 나와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건물 밖이죠. 베란다 밖에 뭐가 있어요? 실외기가 있죠. 실외기 설치해놨잖아. 그럼 혹시 여름에 상가 건물 도로 지나가봤어? 상가 건물에 실외기가 바깥에 있잖아. 그럼 지나가면 뭐예요? 후끈한 바람이 막 나오죠. 안 그래도 도로 열기도 뜨거운데 걸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엄청나게 뜨겁죠. 그쵸? 자, 실외기는 반대로 냉장고가 똑같아요. 기체 냉매를 무엇으로 바꿔주겠어요? 액체 냉매로 바꿔줘요. 이때 여기에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 들어가 있는 불레온가스. 그래서 불레온가스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한다 해서 다른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액화열을 방출하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다 건물 바깥에 설치해서 우리 집은 창문을 열었어. 아래층에서 에어컨 틀어. 아래층에서 트는 에어컨 실외기 열이 우리 집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 집도 뭐야 돼? 문 닫고 에어컨 틀어야 돼. 안 그러면 더워서 잘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난방기로 갑니다. 우리나라 보일러. 우리나라 구들과 같은 난방은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전통으로 이거는 해외에서도 지금 뭐합니까? 한국의 온돌 문화를 찾아가는 거. 자, 그럼 이제 난방을 해요. 난방을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에서 무엇을 합니까? 보일러실에서 우리는 도시가스야. 그냥 버튼만 누르면 오는 거야. 버튼만 누르면 오는데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에서 석유든 도시가스든 때웁니다. 자, 그러면 석유를 때우는 시골 보일러가 있어요. 석유를 연소시켜요. 연소시키면 열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열에너지가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보일러실에서 자, 또는 도시가스 LPG예요. 도시가스를 연소시켜요. 태우는 열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럼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나와요. 이게 보일러실이에요. 그래서 보일러실에서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게끔 해. 수증기가 나오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 거실로 들어와요. 거실 바닥, 안방 바닥, 드레스룸 바닥, 여러분 방바닥. 자, 이렇게 해서 보일러실에서 물을 끓여서 어디로 옵니까? 거실이나 방에 바닥으로 와요. 바닥에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방열기. 열을 방출하는 기계. 그럼 이 방열기에서 보일러실에서 끓여나온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왔죠. 수증기가 방열기를 지나면서 물이 돼. 물이 되면서 무슨 열을 방출한다?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실 바닥이나 방바닥에 관이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이 관에 보일러실에서 끓여서 나온 수증기가 관을 지나가면서 물이 되겠죠? 물이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그럼 뜨거운 물이 지나가겠지? 100도씨의 뜨거운 물이 수증기와 합쳐져서 지나가면서 얘가 열을 하면서 난방의 효과를 주니까 보일러 틀면 우리는 침대보다 방바닥이 더 따뜻해서 겨울에 방바닥에 막 누워있는 경우도 많고 소파에 안 앉아있고 거실 바닥이 따뜻해서 소파는 등받이를 쓰고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문화가 생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병원 같은 데 가면
병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회색 기둥으로 이렇게 지나가. 회색 기둥. 회색 기둥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난방 주민이 열을 조심하세요. 그럼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방출한다?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 교재에서 몇 쪽을 펴주십니까? 우리 78쪽 한번 펴주세요. 78쪽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물질의 가열과 냉각 곡선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요, 녹는 점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끓는 점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액체가 고체로 응고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어는 점이라고 해주시면서, 같은 물질에서는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다. 물은 0도씨에서 얼고 얼음은 0도씨에서 녹습니다. 같은 물질인 경우 이렇게 봐주시면 끝.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80쪽. 자, 80쪽에서 스팀나무. 자, 보일러. 물이 기화할 때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석유나 도시가스를 떼워줘서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 물을 끓입니다. 방열기. 수증기가 액화될 때 액화열을 방출해서 실내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냉장고 안 증발기. 냉장고 안에는 증발기가 있어. 냉매가 기화될 때 기화열을 흡수하므로 냉장고의 온도가 낮아지고, 냉장고 뒤쪽에 있는 응축기 윙 하고 돌아갈 때 응축기 냉매가 액화될 때 액화열을 방출해서 냉장고 뒤쪽에 우연히 손을 넣게 되면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건조기도 똑같아요. 건조기 안에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화열을 흡수해야 돼. 그래야 빨래에 있는 물이 마를 거 아니야. 그럼 건조기 바깥쪽에서는 뭐 해야 돼요? 액화열을 방출해야 돼. 그래서 건조기를 실내에 설치해놓고, 원룸에 사는 친구들은 건조기가 있으면 겨울에는 그 건조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좋은데 여름에는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액화열, 기화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숙제 82쪽에서 83쪽이 숙제고요. 81쪽에 있는 3번만 마무리하고 우리 서술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81쪽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3번 그림 보시면 A는 고체, B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 C하고 D는 액체, E는 액체와 고체가 공존, F는 고체만 있어요. 각 구간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자, 분자 사이 거리가 가장 먼 구간은요, 이 그림에서는 CD가 돼요. 그럼 A는 가장 가까운 구간. A는 가장 가까운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고체만 존재하는 구간은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A와 F. AF는 고체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액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구간은 C입니다. 액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구간은 C입니다. 답 4번. 융해가 일어나는 구간은요? B로 붙여주시면 돼요. B. 5번. F에서 입자 사이 인력이 가장 약하다, 가장 강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오늘 서술형 다 하지는 못할 거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럼 서술형에서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96쪽이에요. 96쪽. 앞쪽에 안 돼 있는 거 있죠? 앞쪽에 안 돼 있는 거는 다음에 서술형 할 때 한번 또 같이 마무리해봐요. 자, 그럼 이제 96쪽에 오늘 배운 거에서 해당하는 서술형이 96쪽입니다. 자, 96쪽에 있는 I에서 22번을 봐주시면 돼요. 자, 22번을 보시면 가열, 냉각, 열에너지, 흡수, 방출이 있어요.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 열에너지의 출입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22번. 물질을 가열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수한다. 그 다음 물질을 냉각하면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 자, 그럼 23번.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 온도 변화를 열에너지의 출입을 이용해서 설명하세요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 적어주면 돼요.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를 무엇에 쓰인다? 상태 변화에 이용한 것.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온도가 일정하다. 이 상태 변화의 심화로 들어가면 가열해준 열에너지가 입자 사이 인력을 끊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어요. 자, 그 다음 24번. 물질을 냉각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 녹는 점과 끄는 점은 상태 변화에 이용함으로 온도가 일정해 입자 사이 인력을 끊는데 그럼 어느 점에서는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냉각시킬 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뭐한 열에너지? 바로 응고열을 방출하겠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응고열 방출입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막아줌으로 온도가 있죠. 그래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만큼 온도가 낮아지지 말라고 공급해 주니까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럼 원인이 해결됐죠? 배웠던 거. 자, 그 다음 이제 25번.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유는요, 물이 뭐 할 때? 기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하여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때문에 시원하다. 자, 그럼 이제 26번. 영하의 날씨에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서 오렌지 열매가 어는 것을 막는 거야. 냉해를 막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유는요? 물어요. 물이 응고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 오렌지의 알맹이죠? 오렌지가 얼지 않는다. 이때 말하는 오렌지 알갱이에요. 오렌지 껍데기 표면은 얼어요. 알겠죠? 표면은 얼고 알맹이가 얼지 않아요. 오렌지 껍데기가 워낙 두꺼워서 오렌지 까봤죠? 자, 그 다음 27번. 자, 다음 그래프는 물의 가열 곡선입니다. 물이야. 그럼 100도씨가 끓는 점인 거야. 가열하면 물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가 100도씨에서 일정해지는 이유. 왜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가해준 또는 공급해준 열의 에너지가 가해준 열의 에너지가 뭐에 쓰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또는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 이렇게 해도 돼요. 쓰이기 때문 이렇게 해주시면 끝. 자, 그 다음 28번. 땀이 날 때 선풍기 바람을 쐬면 시원하고 땀샘이 없는 개는 무더운 여름에 혀를 내밀어 유일하게 혀에서 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체온을 낮추는 원리를 상태 변화에 따른 열에너지의 출입과 관련지어서 써주세요. 그러면 적어주면 돼요. 땀이나 침이 뭐 할 때? 기화할 때 열 에너지를 뭐함으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체온이 흡수하여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체온이 낮아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29번. 다음 그림과 같이 종이컵에 물을 넣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 물이 끓는 동안 종이컵이 타지 않는다. 왜 물이 끓는 동안 종이컵이 타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는 데 사용되므로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는데 사용되므로 과학의 원리입니다. 되므로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래서 종이컵이 타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물이 다 날아가기 전까지 종이컵이 탄다 타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그런데 물이 이제 한두 방울 남아있으면 종이컵이 타기 시작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30번. 자, 표는 10도씨의 물을 냉각했어. 자, 17, 5, 3, 8분이 지나자 000으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왔네.
8분 이후에 냉각을 계속해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있는 거야. 물이 응고하면서. 물이 응고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줘요. 무슨 말이다? 응고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왜? 그 온도가 낮아지는 걸 계속 내가 공급을 해서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1번. 극지역에서 얼음집에 물을 뿌려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겨울에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장 창고에 물이 들어있는 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공통적인 원리는요.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물이 얼면서 열 에너지를 뭐 했어요? 방출하여 주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때문은 여기에 있는 그림은 32번 그림이야. 편집이 잘못됐어요. 응축기 정발기 그림 있는 건 32번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32번 그림까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냉장고의 구조를 나타내는데 냉장고 안의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를 써달래요. 냉장고가 증발기에서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냉장고 안의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증발기에서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또 마지막 실내의 스팀 난방입니다. 위 장치의 실내의 온도를 높이는 원리. 그러면 보일러 난방, 방열기에서 수증기가 액화되어 열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온도가 높아지겠죠. 열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이렇게 해주시면 끝.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서술형은 다음에 들어가서 하고 중요한 건 정리 한번 싹 다 해줬어요. 자, 그럼 쉬운 테스트 한번 봐서 져주세요.